그 다음에 이제 익셉션 핸들링 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익셉션을 쓰지 않기 때문에 리절트라는 타입을 가지고 모든 익셉션을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세스라고 하는 거는 메소드 인보케이션이 성공했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뭐 예를 들면 파일 not found라든지 아웃 오브 메모리라든지 수십 개 정도의 종류에 해당되는 익셉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API 레퍼런스 매뉴얼에 보시면 이런 익셉션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디버깅을 하실 때 익셉션 코드를 보시고 어떤 익셉션이 났는지 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샘플 코드랑 비슷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이제 다른 스타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리절트를 저희가 리턴해 드리지 않고 포인터를 리턴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소드가 실제로 그 메소드 내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인스턴스의 포인터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에 그때 리절트를 리턴을 하면은 그 포인터 아웃풋은 아웃풋 파라미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프로그래밍이 번거로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포인터 인스턴스 포인터를 리턴해 주는 그런 케이스에는 저희가 그 인스턴스에 포인터를 리턴해 드리고요. 에러가 날 때는 반드시 이 포인터의 널 포인터가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함수 호출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려면 널 포인터가 리턴됐는지 체크를 하신 뒤에 만약에 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에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실제 에러 코드를 알기 위해서 get last result라고 하는 메소드를 매크로입니다. 이거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get last result는 내가 호출한 스레드에서 lastly 세팅된 exception의 코드가 여기에 담기게 되고, 이거는 이제 exception 코드가 담기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스트링 레프리젠테이션을 얻으시려면 get error message라고 하는 매크로를 한 번 더 쓰시면 휴먼 리더블한 그 에러 코드에 대한 스트링을 얻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절트 리턴이랑 get last result 요 두 가지 타입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핸들링 쪽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메모리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 쪽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C나 C++ 같은 네이티브 랭귀지들은 기본적으로 가비지 컬렉션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이 지워야 되는지 플랫폼이 지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더블 딜리트라든지 리소스 리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오너십에 대한 팔리시를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기본적인 룰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룰인데요.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뉴를 하면서 오너십을 가지게 되고 뉴를 하는 인스턴스는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을 한 뒤에 지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가장 심플한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복잡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플랫폼이 어떤 메소드를 불러서 플랫폼에서 인스턴스를 만든 뒤에 그 인스턴스를 리턴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전달을 할 때 원래 그 뉴를 한 주체는 플랫폼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플랫폼이 오너십을 어플리케이션에 트랜스퍼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그 받은 인스턴스 포인터를 충분히 사용하시다가 다 쓰고 나서 지워줘야 될 의무가 어플리케이션 쪽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플랫폼이 그런 오너십 트랜스퍼를 하는 메소드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n이라는 포스트픽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다 API들 중에 요 뒤에 large n이라는 포스트픽스가 붙은 메소드들은 예외 없이 어플리케이션이 쓰시고 나서 지워주셔야 되는 그런 메소드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컨텐트 매니저에 실제 get 컨텐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n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실제 그 컨텐트 인포라는 클래스 인스턴스에 포인터가 넘어가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딜리트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더 어려운 케이스인데 그 리스너 메소드라고 해서 콜백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리스너들을 다 인터페이스로 만들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리스너를 구현한 뒤에
자기 그 리스너 구현 인스턴스를 플랫폼에 레지스터 하시면 나중에 해당 이벤트가 왔을 때 이제 이 콜백이 불리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콜백에서도 n이라는 포스트픽스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리스트 오브 리절트를 저희가 플랫폼이 콜백을 불러드릴 때 이게 플랫폼에서는 다 얼로케이션 된 거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지워야 될지 플랫폼이 지워야 될지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n을 붙여드린 메소드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다 쓰고 나서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리스너 내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인스턴스 포인트를 킵을 하고 싶으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의 멤버 베리어블에 킵을 하시고 리스너가 빠져나와도 계속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 썼을 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이라는 이 이디엄이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딜리트를 안 해주시면 이제 그게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메모리 리그로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리그이 이제 많이 생기면은 저희가 인증 과정에서 필터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IDE 쪽에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종료될 때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메모리 리그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런 걸 주의하셔가지고 리그를 좀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버추얼 패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닉스의 홈과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여러 개가 설치되고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지컬 패스를 드리지 않고 어플리케이션별로 이렇게 버추얼 패스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마음대로 자기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홈이 되겠고, 홈은 피지컬 패스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랑 1:1 매핑되도록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 밑에는 얼마든지 폴더를 만드신다든지 리드라이트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는 리드 온리 폴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디파이가 필요 없는 컨텐트 같은 데이터라든지 아까 IDE에서 그 UI 빌더를 통해서 만들어진 리소스 XML 파일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라이터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소스 폴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홈이랑 리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슬래시 미디어라고 해서 이제 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해서 이렇게 싱크해서 브라우저에서 보여줄 수 있는 미디어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장 메모리 카드, 스토리지 카드 폴더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 디벨로퍼 가이드라든지 튜토리얼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어드밴스드 된 건데요. 홈에 쉐어랑 쉐어 폴더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두 개가 서로 데이터를 쉐어하고 싶을 때 데이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나의 홈 폴더에 쉐어라는 리저브된 폴더에 데이터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해당 앱 아이디를 아는 다른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버추얼 패스, 앱 아이디를 서브 패스로 해서 그 해당 그 홈 쉐어에 있던 그 데이터를 읽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그 데이터의 오너십이 이 홈 폴더를 가진 앱 어플리케이션에 있기 때문에 읽는 쪽에서는 이제 리드 온리 기능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쪽에서 어떤 프로토콜에 의해서 다 쓰게 되면 딜리트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디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마쳤고요.